알겠습니다. 2020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기출 독서 지문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과정과 감염 유형 분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글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인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지문이 출제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이러스 또는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이 지문을 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같이 할게요. 근데 과학 지문임에도 불구하고요, 계산하는 거 안 나오고요, 과정과 원리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과정만 파악하시면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과학 지문을 많이 어려워하지만 문단별로 끊어가면서 보시면 되게 쉬운 파트 같이 가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체내, 즉 몸속이죠. 몸속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올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내용을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주의해야 된다. 생명체와 달리라고 하는 글자 세모 쳐보시면 대조가 되겠죠. 생명체와 다르게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생명체와 다르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네모 치셔야죠. 중심 화제니까요. 중심 화제와 관련된 정보들은 전부 다 캐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1번 세포가 아니다. 2번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생장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같은 말로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는 1번 세포가 아니다. 2번 스스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대상의 특징을 알 수가 있겠죠. 생명체가 아니고 생명체와 달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2번 세포가 아니고 3번 스스로 성장도 못하고 4번 결국 숙주세포의 기생에서 성장한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볼게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하고 그 안에서 증식함으로써 살아간다. 바이러스는 바깥을 둘러싸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 피막의 유무 가로쳐볼까요? 바이러스의 구조를 다르게 만드는 요소 피막의 유무. 가자.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가로쳐보세요.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도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구분 지어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 피막 안에는 안과 밖으로 나눠 보고 있죠. 지금 구조를.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또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 안에는 핵산이 있는데 이 핵산은 DNA 또는 RNA 중 하나로만 구성이 돼요. 두 가지는 동시에 갖지 못한답니다. DNA면 무조건 DNA, RNA면 무조건 RNA, DNA 플러스 RNA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하는 것일까?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는 여기 네모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 그러면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되겠네요. 지금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바이러스 감염 과정이 나올 거예요. 넘버링 치면서 그냥 따라서 쭉 따라오시면 돼요. 1번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하고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면 이게 1번.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 2번 바이러스가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으니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하고요. 내부 외부 주의하세요. 3번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돼서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오고 4번 핵산이라고 하는 건 아까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 안에 있다라고 했죠. 핵산은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된대요. 5번째 핵산이 DNA일 경우 DNA 가로 RNA와 DNA가 다르다라고 했죠. 만약에 핵산이 RNA가 아니라 DNA라면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반면 여기 가로 RNA라면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에 맞는 효소를 합성한대요. 그러면 DNA는 그대로, RNA는 효소 이용해서 합성하기. 다르죠? 그대로 이용하는 것과 합성한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DNA와 RNA의 구분점이 필요하다고요. 또한 핵산은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하고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고 다른 일부는 숙주 세포막에 부착되어 바이러스에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 7번째를 한다. 그 후 6번째고 그 후 다음이 7번째입니다. 숫자가 바뀌었어요. 바이러스 감염 반응 7을 한다가 아니라 6을 한다. 6, 5, 6, 7인데 제가 순서를 모르고 바꿔놨어요. 그 다음이 7번째요. 그 다음에 7번째.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 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마지막 8번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 밖으로 배출된다. 이 8가지 과정. 이거는 이 8가지 과정을 순서대로만 여러 번 읽으시면 돼요.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 번 정독하시는 게 효과적이십니다. 넘어가서 다음 단이 더 쉬워요. 우리 몸은 주로 위의 과정을 통해 위라고 하는 글자만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문단. 여기서 말하는 위라고 하는 글자는 이문단이에요. 방금 봤던 8가지 과정. 8가지 과정을 통해 지속감염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도 하고, 잘 봐. 위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 즉 8가지 감염과는 다른 과정을 거쳐 급성 감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면 지속 감염과 급성 감염이 걸리는 방법도 다르겠네요. 됐어요? 이 문단에 봤던 8가지 바이러스의 과정은 지속 감염에만 해당하지 급성 감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급성 감염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데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이고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세포에서 증식하면 질병을 일으킨대요. 그게 급성 감염의 특징 2가지.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의 방어체계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제거되면 당연히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가 없을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바이러스가 제거되면 체내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3번째 특징. 반면 여기 나오죠. 지속감염. 지속감염은 이문단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지속감염이라고 했죠. 이문단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다. 급성 감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체내에 잔류한대요. 특징 2가지 동시에 나왔죠. 지속 감염에서는 당연히 지속이란 2글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장기간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체내의 방어체계를 회피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감염이라고 설명하겠죠. 지속감염은 바이러스의 발현 양상에 따라 여기는 그렇죠. 발현 양상 밑줄 잠복감염, 만성감염, 직연감염. 이 얘기야. 감염이라고 하는 것을 교재에서 지속감염이라는 게 존재해 라고 말했고 급성 감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속 감염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8개의 과정을 거친다가 지속 감염이었고 급성 감염은 8개의 과정과 달리 발생하는 게 급성 감염이라고 설명했어요. 앞에서.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지속 감염은 또 구분을 한대요.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가, 즉 발현 양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1번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잠복 감염, 두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성 감염, 세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연 감염.
이렇게 분류한답니다. 그러면 3문단과 4문단은 지금 나와 있는 구조도로 정리가 끝나요. 이 앞에 나와 있는 1, 2문단은 바이러스가 뭔지 그리고 바이러스의 과정에 대해 설명한 거고 3문단과 4문단은 감염의 종류에 대해서만 구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점 잡아놓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할게요. 잠복 감염은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증상을 다시 동반한대요. 이때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병이 다르게 발현되기도 한대요. 잠복 감염은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하는데 이러한 상태의 바이러스를 뭐라고 하냐면요, 프로바이러스라고 한대요. 잠복 감염 프로바이러스.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고 정리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복 감염이란 초기에 감염이 있어서 증상이 있었어. 자기가 편한 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비문학은요. 증상이 있었는데 한동안 증상이 또 없어졌어. 그러다가 특정한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는 형태가 잠복 감염이랍니다.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증상과 또는 질병과 두 번째 나오는 증상 또는 질병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르게 발현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무조건 한 가지만 맞다라고 할 수 없겠죠.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3번 키워드 하나만 적어놓으면 되겠죠. 프로바이러스.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넘버링하면 잠복 감염에 대한 이해 또는 정리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문학을요, 단순히 줄글로 이해하시는 것보다 구조도의 형태로 그려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사람은 줄글보다 모형이 좀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는 건 자기 읽어보면서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만 정리하시면 내용 정리나 내용 이해는 어렵지 않으실 거고, 2번은 잘 보셔야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병이 다르게 발현되기도 한다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내용일치 문제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무조건 다르게 나타난다?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5R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와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됐죠? 만성감염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숙주로부터 계속 배출, 항상 검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감염 상태. 그러면 똑같이 정리해보자. 만성 감염이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가 계속 배출되고 항상 검출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 같은 말,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질병이 발현되거나 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뒤늦게 발현될 수도 있다. 즉 만성 감염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 따라서 발현되거나 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대요. 마찬가지 5R의 개념이겠죠. 발현되거나 발현되죠.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할게요. 지연 감염은 초기 감염 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장기간에 걸쳐 바이러스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 반드시 특정 질병을 유발한대요. 그러면 지연 감염이라고 하는 건 초기 감염이 됐지만 증상이 없대요. 아까 잠복 감염이랑 좀 다른 거죠. 잠복 감염은 초기 감염 대부분 증상이 있었어. 근데 지연 감염은 초기 감염이 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장기간에 걸쳐, 아까는 특정 조건이었죠. 잠복 감염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반드시 특정
질병을 만드는 것을 지연 감염이라고 설명을 한답니다. 그래서 잠복 감염이랑 지연 감염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각각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됐죠? 넘겨보시면 지문 정리라 그래서 문단별로 중심 내용들을 제가 별도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단별 중심 내용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뒤졌죠? 여기 주장 보시면 여기까지가 바이러스 감염 과정과 감염 유형 분석이었습니다. 됐죠? 인근